네, 강프로입니다. 자, HLB 보겠습니다. HLB가 반등을 조금 하다가 오늘 3% 정도 빠졌습니다. 근데 시장 때문이라고 봐야 돼요. 그럼 시장이 오늘 빠진 이유는 뭘까요? 환율 때문. 그쵸? 환율 때문. 그러면 환율이 주는 시장에 대한 영향이 어디까지 번질 수 있을지 그 내용을 오늘 당연히 봐야겠죠. 자, 그 내용을 오늘은 조금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오늘 일단 환율, 그쵸? 환율이 오늘 1394원 50전에 끝났고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1400원에 바짝 붙이는 그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구두 개입이 나왔습니다. 구두 개입이 나왔다는 건 이제 1400원 이상은 뭐 별로 용인할 생각이 없다. 그 정부에서 의지를 피력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1400을 넘는다 안 넘는다 이런 것들은 사실상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1400이 넘어도 다시 내려올 거고요. 그리고 1400을 안 넘더라도 어차피 빠질 건 빠집니다. 그런데 1400이 주는 영향이 HLB에 어디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무엇보다 이 내용만 딱 기억하고 가세요. 환율이 올라간다는 건 수출 기업한테는 호재다. 지금 HLB에서 하는 리보셀 아니면 어디다 팔아요? 미국에다 판다. 우선은 FDA 통과되면 바로 미국의 직판 바로 들어갑니다. 그거 어디서 해요? HLB 제약에서 하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지금 나오는 조정 있죠? 이렇게 나오는 조정. 그쵸? 이렇게 나오는 조정은 뭐가 됩니까? 당연히 나와야 되는 조정이다. 단계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환율 1400원은 위험할까? 일단 좋은 거 먼저 보죠. 1-1 환율이 오르면 달러가 강하다. 그쵸? 달러가 강하면 수출 기업은 좋다. 그쵸? 여기까지예요. 딱 가장 간단하게 표현한 겁니다. 수출하는 기업들은 원화가 약할수록 좋습니다. 이익의 규모가 늘어나요. 원화 환산 실적을 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이 어디서 나와요? 주가에서 나온다. 선반영하죠. 그쵸? 그러면 환율이 지금 1400원이라고 굉장히 호들갑을 떠는데 이쪽 구간에서는 환율이 과연 낮았을까? 그쵸?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쭉 봐서 한 1년치 환율 1300원 정도. 원래 지금이 가장 너무 높아서 그렇지 1350원 정도 되잖아요. 그럼 굉장히 높다 난리를 칩니다. 근데 1월 달에만 하더라도 어디까지 올랐어요? 1300원 정도. 그리고 여기 보세요. 작년에도 10월 달 1350원을 넘었죠. 그 부분을 다시 넘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뭐예요? 수출 기업한테는 더 좋다. 우리가 2분기 실적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다. 그런 과정에서 환율이 올랐다고 시장이 빼니까, 그렇죠? 시장이 빼니까 기회가 된다. 그 기회는 HLB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미국에다 약 팔아 먹으면 그 약은 실적이 어떻게 반영돼요? 환율이 바뀌어서. 너무 간단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환율이 주는 HLB에 대한 영향은 없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2.5%나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HLB 개별 종목이고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3.5%밖에 빠지지 않았다. 그렇죠? 좋은 겁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 환율이 주는 영향. 다음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환율이 오르는 이유, 그리고 중동 불안. 이 내용인데, 자, 제가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중동이 불안하면 유가는 오른다. 그리고 유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 그쵸?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면 금리를 늦게 낮춘다. 인하 시점이죠. 그리고 금리를 늦게 낮추면 미국의 경기가 고금리를 버틴다. 그쵸? 미국의 경기는 탄탄하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높게 유지할 수 있는 거다. 연준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안정화시키는 것. 이거는 경기가 너무 붐업되지 않게, 너무 과열권으로 가지 않게 진정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가 침체 구간으로 가지 않는 것. 즉, 연준의 목적은요. 뜨뜻 미지근하게 만들어주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환율이 올라가는 주체가 누가 만들었는지 연준이다. 그럼 중동 불안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무시해도 된다. 만약에 이걸 무시하지 않은 상황이 온다면 자 보세요. 유가가 이렇게 85불을 유지할 수가 없고 이미 올랐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유가가 85불이 아니라 120불, 130불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을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60불, 50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유가 튀기 시작합니다. 유가는 지금 만약에 85불이 아니면 무조건 튀기 때문에 그 튀는 과정에서 주가 진짜 많이 빠질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미 85불까지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과정에서 주가가 빠질 일은 이제는 거의 끝물에 왔다. 그 과정에서 HLB는 조정을 끝냈습니다. 이만큼 올랐기 때문에 이거 보세요. 3만 원대부터 12만 원까지 많이 올랐죠.
이런 구간에서 조정을 받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조정받는 구간에서 내가 뭘 했다? 타점을 잡아야 되는 게 중요하다. 올라가는 구간 당연히 매수해야죠. 여기 버리고.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제가 지금 환율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종목에 미치는 영향,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1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내 계좌 수익률은 53%. 그쵸? 이건 계좌 수익입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 뭐 종목 수익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하고는 사실상 예의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종목군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란발 중동불안 있죠. 그래서 돌파 구간에 공략했다. 10% 수익.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자, 오늘 한국석유도 공략을 했습니다. 돌파 구간 정확하게 공략한 내용이 있고 1월 달에도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이런 내용을 제가 여기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한국석유, 흥국석유. 그쵸? 다 장시작 전에 공개를 합니다. 자, 종목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DI 어때요? 돌파 구간 공략 이렇게 수익 내죠. 계속해서 오를 때 사야 됩니다. 뭐 자람 테크놀로지 올라갈 때 매수했을 때 75% 정도 수익 구간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죠. 이런 상황을 계속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HLB 이야기를 하니까 HLB 올라가는 구간에 계속 매매하고 매도하고 하죠. 어저께부터 매수를 잡고 있습니다. 그쵸? 13%, 18% 밑에 내려가 보면 쭉 내려가면 31% 이렇게 수익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에 대한 이해가 안 되면 정말 어렵다. 그래서 내가 가격에 대해 잘 모르겠다 하시면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참가하시면 되고요. 다 무료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소통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의 타점을 잡고 HLB를 어떻게 매매했으며 여기 보잖아요. HLB 제약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오고 있죠. 그리고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지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HLB를 보면 지금 뭐예요? 먼저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에서 수급 매도 나오니까 아니요.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매도 나오겠죠. 당연히 매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그쵸? 외국인들이 매도 나오든 아니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급적인 것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매집 구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엘리어트 1파라고 한다면 한 파동은 그냥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 파동이 끝나고 나서 뭐가 나옵니까? 조정이 나왔어요. 그럼 두 번째 파동을 지금 준비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어저께부터 저는 매수에 가담을 했는데 그건 반등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돈을 벌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 어떤 전망이 있습니다. FDA 승인은 어떻게 됩니다. 이런 부분보다 진양권 대장 어떻습니다.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진양권 대장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데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은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 2주 안에 수익 전환시키는 것. 아까 전에 제가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제 매매 타점에 대해서 다 공개를 했죠. 전부 다 2주 넘어가는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단기 보유 전략 이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가격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고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HLB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가 HLB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그쵸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자로 한다는 점 이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HLB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HLB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가격이 먼저 반영하고 지금 환율이 뜬 건 시장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바뀌는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확인하고 매매한다. 왜? 앞으로 좋을 부분이 있다는 확인. 그건 뭘로 해요? 시세로. 가격으로. 그래서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이 중요한 거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HLB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걸 보셔야 돼요. 환율에 대한 문제 전혀 걱정 없다. 왜? 환율을 올리게 만드는 건 연준의 의도대로 가고 있는 것이니까 연준의 통제가 먹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뭐 이머징을 포함한 미국 외 국가들 그쵸? 논 US라고 하죠. 논 US 이쪽이 안 좋아진다면 미국에서 커버가 된다. 왜? 이런 부분이 안 좋아졌을 때 미국의 경기도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 모두가 11월까지는 벌어지지 않는다. 왜? 대선 끝. 그쵸? 너무 간단하죠? 근데 이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가격을 잡고 보유 전략을 짜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한 이해가 안 되어 있으면 돈을 벌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를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급락이 나왔는데 HLB는 양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 올랐고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정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 구간에서 타점 절대적으로 잡아야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해하시고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